반갑습니다. AI 마케팅 이제 정말 한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15-3 이익과 비용을 파악하라는 내용인데요. AI 마케팅,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제 체계적으로 순서별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매 강의 시간별로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나무를 봤다 다시 숲을 보는 내용을 반복하는 교수법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자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 때 여러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교수로서 만족을 했고 또 그래서 비대면으로 돌아서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지금 교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인공지능을 통한 마케팅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AI 마케팅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됐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기말고사는 여러분들과 비대면 때 약속했던 대로 지금 비대면 수업 시 진행했던 강의 자료를 PPT 파일로 요약하는 방식의 기말고사를 과제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교수 학습 시스템에서 여러분한테 과제물로 해서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게시할 계획이고 전자출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공지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수업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주차 내용인데요. 15-2에서 조금 부족했던 내용을 못했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기까지 15-2에서 했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죠. 보이지 않는 수익을 파악하라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ROI로 표현하다, Return of Investment로만 모든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수치로 나오는 어떤 수익을 모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수익들이 있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수익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수익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는 살펴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AI 혁신은 급진적인 혁신이기 때문에 수익을 계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혁신 자체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 혁신이 기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지금껏 얻어온 수익을 많은 기업들이 자기 수익을 잠식시키면서 이루어내는 것들이 있는데요. 회사의 전체적인 수익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잘못된 수익은 어떤 수익이 있을 수 있냐면 그 전에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새로운 혁신 때문에 수익이 잠식돼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묻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을 계산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혁신 자체의 ROI 뿐만 아니라 자기 잠식 요인, 그러니까 AI 혁신에서 이루어낸 수익이 묻혀버리는, 잠식돼버리는 이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수익성을 따져보면서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혁신, AI 혁신으로 인해서 자기 수익률이 잠식되지 않는가 하는 것까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익이 나는 내용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수익을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많은 혁신이 초기에 손실을 극복한 이후에 수익이 급상승하는 J커브 형태를 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손실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는 J커브라고 그러는데요. 수익을 따질 때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단기 수익은 불확실하지만 장기 생존을 위한 대응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앞서가는 선진 기업들은 AI를 도입해서 단기적인 손실을 감소하더라도 장기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거대한 손실 위험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혁신의 J커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수익은 어느 부분의 초창기에는 떨어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 곡선을 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통 J자 모양을 해서 혁신의 J커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반에 수익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상승 무드를 타는 것, 이것이 영문 이니셜 J자처럼 그려졌다고 해서 J커브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15-2에서 못했던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15-3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과 이익을 파악을 해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금 비용과 이익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그러면 비용과 이익을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하는 내용도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AI 챗봇 시스템에서 보면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답을 해주고 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AI 챗봇을 통해서 쉽게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이런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능률이 올라서 직원의 컨디션과 업무 몰입도가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비용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가치를 희생해야 하는 잠식 효과도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할 때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과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직원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역동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익 계산에 나타나지 않는 무용의 비용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AI로 갈아타는 혁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직원에서 역동성이 떨어졌을 때, 갈등 때문에 역동성이 떨어졌을 때 이건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무용의 비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무용의 비용과 무용의 이익, 이것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이고 장기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할 것인가 수익 확대를 할 것인가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비용을 낮추는 혁신이 있을 수 있고 비용을 낮추면 이익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AI 기술을 이용해서 수익을 아예 높이는 혁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선진 기업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MIT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 선도 기업일수록 비용 절감보다는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근거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일수록 비용 절감을 위한 소극적인 혁신을 이루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비용 절감과 수익 확대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수익 창출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MIT 슬롯 매니지먼트 리뷰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는 기업이 보통 44%에 해당되는 후발 기업들이고,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두는 기업들은 선진 기업들인데 무려 그런 효과는, 수익 창출 효과는 72%에 해당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기업들을 봤더니 비용 절감 효과는 6%에 밖에 차지하지 않는 미미한 효과를 낸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정리하면 선도 기업일수록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후발 기업일수록, 뒤떨어진 기업들일수록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MIT 슬롯 매니지먼트에서 정확히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비용 절감보다 수익 창출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과 차이에 대해서 지금 MIT 슬롯 매니지먼트 리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 결과 연구 자료를 여러분한테 도표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 비용 및 베네핏, 편익 내용을 알아보기인데요. 혁신 비용과 편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 혁신 비용이라고 하겠죠. 또 이 AI 혁신으로 인해서 기존 비즈니스에 자기 잠식 요인이 발생하면 이것도 비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비용은 단기적 비용과 장기적 비용을 함께 넣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혁신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혁신 편익이 있는데요. 혁신으로 얻는 수익을 이곳에서 기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혁신 제품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수익입니다. 예를 들자면 광고와 같은 간접 수입도 기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간접 수익도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광고 수입이 다 차지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접 수익, 측정 가능한 수익뿐만 아니라 측정이 어려운 무형의 이익도 혁신 편익에 함께 넣어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혁신, AI 혁신 비용 및 편익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구문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방금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한번 다시 요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I 혁신의 경제적 가치를 조금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 장기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AI 혁신 자체의 수익뿐만 아니라 AI 혁신으로 인한 기존 비즈니스의 잠식 비용까지를 포함해서 수익성을 따져야 된다고 합니다.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이 가져오는 단기적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 수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측정 가능한 비용, 수익 항목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량화하기 어려운 무형의 수익과 또한 반대로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수익과 비용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AI 비즈니스 모델을 캔버스로 한 장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지금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마케팅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걸 한 장으로, 전공한 사람은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모든 AI 마케팅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AI 혁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정의해 줬고, 문제를 정의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능을 선택했고 적용 방법을 선택했고 AI의 중요한 C합과 같은 알고리즘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아웃소싱을 할 것인가를 살펴봤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그 기능들을 학습시켜서 가치가 만들어진다면 그 경로를 어떻게 선순환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AI와 인간과의 협업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마지막에 모든 사업에 중요한 것은 경제성인데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를 어떻게 측정하고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무형의 수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전공한 AI에 대한 그리고 AI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많은 아이디어는 냅킨 한 장의 메모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걸 책 한 권으로도 표현해야 되지만 10페이지로 표현해야 되지만 한 페이지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AI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 AI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드는 데는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요지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주 이 캔버스를 만드는 데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패스트 아주 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 아이디어를 빠르게 정립을 하는 내용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사이스라고 하는데요. 아주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를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빠르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아주 컨사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컨사이스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핵심 요소를 간결하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펙티브 한다고 그러는데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외부에 관련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압축시켜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컨사이스, 이펙티브라고 하는데요. 빠르고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AI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로켓 피치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로켓처럼 로켓 피치라고 그러죠. 로켓처럼 아주 빠르고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보통 굉장한 큰 사업 계획서를 3페이지 이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3페이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을 한 페이지로 표현한 겁니다. 3페이지가 아니라 한 페이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캔버스를 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진행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도 핵심 요소를 어떻게 캔버스에 유용하게 잘 표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그 캔버스 안에 얼마나 잘 요약해서 핵심 요소를 넣을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에 대해 갖고 있는 그림을 제각각의 것을 요약해서 공통된 한 장의 캔버스가 공유돼서 나타나게 하면 되는 건데요. 핵심 요소에 대해서 공통적인 개념을 지닌 것들을 압축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의사결정자에게 설명할 때도 잘 짜인 한 장의 캔버스는
유용한 자료로 쓰이는 것이 오늘날의 캔버스 브리핑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단계에서 나무와 숲을 보고 왔습니다. AI에 대해서 세부적인 알고리즘과 데이터와 그리고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익 모델까지를 우리는 마지막 ROI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한 페이지로 나타냈던 요약은 문제정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문제를 정의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들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표를 그려서 보여주는 것은 한 장으로 보는 AI 비즈니스 모델을 한 그림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정의에서 최대한 압축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AI 핵심 기능입니다. 이 핵심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과 데이터, 그러니까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씨앗과 이걸 키워낼 수 있는 양분을 이렇게 만들어 줬다면 여기에 대한 이익은 뭐냐, 가치는 뭐냐, 여기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느냐, 목재를 쓸 수 있느냐, 아니면 관상수로 놔둘 수 있느냐는 가치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핵심 기능을 우리는 이용해서 이런 가치를 내놨습니다 하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 어떤 학습 루프와 채널을 통해서 움직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마지막 사용자는 이런 행복을 누립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시 마지막에서 핵심 요약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노력, 비용 이런 것들과 마지막에 혁신을 이루어서 찾아내는 편익,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내용을 유사하게 유사 용어를 표현한다면 문제 제기와 마지막에 문제 해결을 통한 핵심 베네핏, 편익을 보여줌으로써 이 인공지능 AI 혁신을 가져가려는 파트너, 이 시스템을 가져가려는 파트너 숫자는 고객은 늘어날 것이고, 만약 이 회사에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CEO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찾아낼 것입니다. 자, AI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혁신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AI 혁신의 속성을 반영해서 우리는 개발해 오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모든 프로젝트는 이런 절차, 이전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AI에서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로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문제 정의와 문제 해결 과정 중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거기에서 핵심 기능 내용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제시해야만 한 표로 볼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근거 자료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AI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무리 지는 내용으로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작성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구두로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통해서 문제 정의, AI 핵심 기능, 알고리즘 데이터, 그리고 가치 창출, 또 가치 제한, 사용자, 채널, 가치 전달, 가치 획득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 순서를 정하면 된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AI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전공 과목으로서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새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 줄 알았지만 교수자는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AI를 설명을 하고 AI 마케팅을 정리해 줄까 하는 부분에 고민을 했는데 대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의외로 이해가 빨랐고 거기에서 굉장히 기쁨을 얻는 한 학기 제 수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대면 수업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계속해서 빠르게 느끼고 있는 여러분이 앞에 있는 것처럼 편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내용들의 것은 다시 한번 AI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죠. 문제 정의, 해결이 필요한 내용들 이게 했죠. 사용자의 불만, 불편함 이런 문제들을 서술해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해결해야 소비자는 만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본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학습 루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활동 내용을 찾아내고 사용자 경험을 찾아낼 것인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가치가 나왔다고 한다면 가치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처리 속도, 이런 정확성, 이런 효율성, 이런 개인화 맞춤, 이런의 효용 가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가치를 전달할 어떤 채널, 홍보 채널, 관리 채널, 판매 채널 이런 것을 채널을 통해서 AI 혁신을 알려야 되겠죠. 성과 확산을 위한 알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을 혁신 비용들을 정리해보고 이런 편익이 있었다는 것을 정리해주고 그래서 캔버스에 이렇게 정리해서 그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AI 마케팅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새로운 학문을 스타디하고 수업하면서 대단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수업까지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했고요. 기말고사는 비대면 수업에서 제시했던 강의 자료를 요약하는 내용으로 과제물로 기말고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고 여러분이 이 기업에 들어가서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한 학기의 수업이 여러분의 머리에 남아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